자, 김지율 선생님. 자, 부장님 좋은 조언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교직 9년차 중에 6년째 부장을 맡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장하면서 현타가 많이 옵니다. 일은 일대로 많고 업무 진행하면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하고 4시 반 땡하면 칼퇴하는 선생님들 보면서 똑같은 교사인데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부장을 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교사를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교감 선생님들께서 진짜 특히 큰 학교로 가면 갈수록 교감 선생님들께서 부장 구하기를 더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큰 학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왜 선생님들이 다 큰 학교를 가려고 하실까요? 교사 한 사람한테 지워지는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큰 학교 작은 학교 비교하는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해야 될 일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0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100가지의 깊이와 그 다음에 이 범위는 물론 학교의 규모라든지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교육청에서 하라고 내려주는 업무는 100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작은 학교로 갔을 때 선생님들께 지워지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작은 학교를 가면 솔직히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고 다들 일반적인 크기의 학교에서 3, 4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는 으쌰으쌰 하게 되고 다들 고생하니까 다들 그냥 힘내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들이 있어요. 근데 큰 학교로 가면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교사 업무,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부장교사 업무량과 일반 조금 경한 업무를 하시는 개원분들의 업무량을 절대량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차이, 그 양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장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또 중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면, 왜냐면 내가 안 하면 누군가라도 하겠지 라는 마인드가 다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장교사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대형 학교예요. 저도 56학급짜리 학교니까 큰 학교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교감 선생님께서 부장 섭외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부장 안 하시려고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학교 와서 부장을 하면서 나도 그냥 부장하지 말고 한 해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도 진짜 먼지처럼 지내고 싶다. 그냥 나도 그냥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저는 부장을 하는 이유가 물론 뭐 승진 생각도 있고 저는 뭐 점수도 좀 쌓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장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뭐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도 않지. 부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피곤한 일도 너무 많고 지금 우리 김지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의견 충돌 굉장히 많고요. 부장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어요. 진짜 욕 엄청 많이 먹습니다. 부장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욕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도가 트셔가지고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표면적인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힘든 거 그 다음에 본인한테 주어지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 요런 것들을 부장한테 막 책임을 막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자분들께서 약간 독단적으로 나아가시는데 관리자분들께서 독단적으로 나아가시는 걸 부장이 커트 못했다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로 욕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책임이 엄청나게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장을 하려 그러겠어. 나 같아도 안 하고 싶지, 진짜로. 힘들죠. 사실 부장교사 뭐 정말 승진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부장 안 하고 싶지. 저는 승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장이 힘들 때가 있어요. 부장 이거 내년엔 안 하고 싶다. 나도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승진 생각도 안 하시는데 부장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김지율 선생님처럼 교직 경력에서 저는 부장을 안 했던 해보다 부장을 한 해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모르겠어. 저도 알죠.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정이 격해질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진짜로. 그런 분들 계세요. 부장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부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15년 차, 20년 차 되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일을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하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선생님 뭐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땡 퇴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뭐 엄청나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한테는 그냥 평균 수준 정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치 교사가 나는 참교사인 것처럼.
정말 주변 밖에 나가면 진짜 세상 이런 참교사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 보고 뭐 부장을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일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약간 가슴이 아파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조금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열 선생님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김지열 선생님 같은 부장교사 입장으로서 부장님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해요 같이. 자, 김지율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 부장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큰 학교라 업무량 비교가 되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욕하는 선생님들 일에 대한 책임까지 처음 발령받고는 당연히 승진을 생각했지만 부장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까지 승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지금은 승진 생각 1도 없네요. 승진 생각이 없어지니 부장 업무가 매일매일 더 버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승진이라는 동기라도 있으면 선생님 부장 업무가 버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임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승진 생각도 지금 다 날아간 상태에서 지금 부장 업무 하려니까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죠. 선생님 그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선생님 약간 사이즈 작은 데로 가세요. 사이즈 좀 작은 학교로 가시면 다들 힘들고 그 다음에 부장도 힘들지만 개원도 힘듭니다. 그런 학교로 가시면 그러면 선생님께서 약간은 동기 유발이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그 누구도 부장을 욕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부장이 개원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일이 많아요. 작은 학교 가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부장하면서 일이 많을 거면 차라리 작은 학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승진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도 진짜 승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은데 약간 저 동기들이나 이런 저와 비슷한 경력대 선생님들이나 부장님들이랑 이렇게 뭔가 비교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저 앞까지 나가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약간 현타가 오면서 굳이 내가 승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승진에 대한 거는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동기 유발도 되고 그만큼 더 내가 노력도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만큼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승진은 좀 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승진 생각을 원래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김지율 선생님 힘내세요. 자, 히어로 스톱모션 선생님 작은 학교 이야기 공감합니다. 큰 학교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이 몰리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소문나서 계속 안 하는 듯요. 맞아요. 아예 그걸 무기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큰 학교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안에서도 나는 일 못해. 나는 일 안 해. 난 일 시키면 들어 누울 거야. 이런 거를 무기로 삼으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솔직히 눈으로 봐봐. 얼마나 짜증나요, 진짜.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는 당연히 현타가 올 수밖에 없지. 그런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 업무부장 하잖아요. 그럼 개원분들한테 공문 내려드리잖아요. 공문 내려드리는데 바로 전화 와요. 부장님 저 이거 안 해봤어요. 못해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도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요. 선배님 요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시는 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부장님 근데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부장아 네가 해 이거거든요. 부장아 네가 해. 난 못하겠으니까 난 들어 누울 거야. 네가 해. 알아서 해. 네가 부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진짜로.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러가지고 업무를 가르치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바쁜 거야. 나도 바쁘잖아요. 저도 일이 많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 없는, 선배님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업무 가르치고 하면은 그 한 번의 일을 이외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정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배님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히어로 스톱모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뭔지 압니다.